안녕하세요. 강성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뇌 발달 전문가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신경과 김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의 뇌 성격, 뇌 유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뇌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이런 성격 유형 나눈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게 뇌과학적 근거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5천만이라고 그러면 5천만 다 다르죠, 성격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넷으로 분류한다든지 뭐 아니면 18개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자꾸 유형을 분류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뇌기반 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뇌기반 교육이 원래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한 뭐 60년 이상 전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뇌기반 교육에서 어필한 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뇌라는 게 3층의 뇌다. 본능의 뇌, 그 다음에 정서의 뇌, 변형계,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인 이성의 뇌가 있는데 그 뇌가 이제 서로 작동을 하려면 사실은 밑에부터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뇌기반 교육에 처음 했던 게 뭐냐면 3층의 뇌 중에서 본능의 뇌를 충족시키려면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집을 아니면 유치원을 학교를 안정된 홈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워밍업 타임을 가졌었어요. 두 번째 뇌기반 교육이 했던 것은 뭐냐면 맞춤형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이 학습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인 것들이 강해서 뭐 사진으로 찍듯이 기억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칠판 교육처럼 강의를 들어서 그거를 잘 익혀서 아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 지가 몸으로 익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익히는 아이들한테는 진짜 체험적인 모든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시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감으로 교육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클래식한 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청각적인 아이들은 강의식으로 강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좌뇌, 우뇌가 기능이 다르다는 게 그때 연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좌뇌는 뭐 언어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어떻든 단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분석적이다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우뇌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운동이고 시각적이고 이런 것들이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그런 이제 뇌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그 타입이 좀 선천적인 건가요? 근데 타고나서 평생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적절하게 후천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도 다시 좀 변하거나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좀 있죠.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편도체 있잖아요. 뇌, 감정의 뇌 편도체라고 있는데 그것의 예민도에 따라서 그건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순한 아이다. 네. 그 다음에 또 느린 아이다. 또 까다로운 아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상당히 영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육아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질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전두엽도 발달하고 또 뭐 후두엽도 발달하고 대뇌 피질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면 성향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질은 선천적인 거라고 하면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 플러스 선천적인 것 플러스 후천적인 거.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뭐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성격이 되는 겁니다. 좌뇌형, 우뇌형 그 뇌기반 교육에서 검사를 했더니 어렸을 때하고 초등학교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좌뇌형으로 바뀌는 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뭐 이 시각적인 거 우뇌부터 발달하고 좌뇌가 그 다음에 발달하잖아요. 또 뒤에서 발달하고 시각적인 게 발달하고 또 사고력이 나중에 발달하듯이 사실은 유아 때는 우뇌형 아이들이 많다가 초등학교가 교육이 주로 판서 교육이 많고 좌뇌적인 교육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좌뇌로 바뀝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일본이나 한국 사람하고 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시기가. 우리가 오히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좌뇌로 바뀌는 시기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좌뇌형, 우뇌형 뭐 이렇게 성격으로 나눈 거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죠. 방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기질과 성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약간 재미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아이의 어떤 달란트라든지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사실은 정해주잖아요. 네. 우리 애는 의대를 보내야 되겠어. 그럼 요즘 심지어는 초등학교부터 그런 이제 입시 교육을 쭉 받게 되면은 이 뇌가 20대 초반까지 계속 그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다 보면 그렇죠.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아요. 그래서 자뇌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유치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뇌가 상당히 발달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놀고 숲에서 놀고 뭐 하고 이런 것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조기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학원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하는 교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뇌 성향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격이나 이런 이 좌뇌 우뇌 이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꿔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좌뇌형이 좀 많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뇌 교육이 사실 부족해요. 네. 감성적이고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협력하면서 또 감정 조절도 되고 또 필요하면 공감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또 이런 매체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할 기회를 없고 다 스마트폰 가지고 혼자적이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과학적 근거는 빅5에 대해서는 밝혀졌어요. 빅5. 그러니까 뇌에 그게 뭐냐면 개방성, 그 다음에 외향성, 그 다음에 신경성, 그 다음에 성실성. 이런 것들은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뇌 활성도가 차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성형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딸한테 어땠습니까?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냉정했죠. 그렇지만 우뇌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뇌형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를 우리는 보통 우뇌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처럼 냉정했습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아니죠. 공감력도 뛰어나고 이제 뇌에는 5가지가 있는데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친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친화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뇌형인데 이 사람들은 개방성도 높고 성실성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우뇌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친화성이 높은 거고요. 스티브 잡스는 친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같은 우뇌형인데도. 실제로 교수님 이제 다양한 같은 우뇌에서도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 3층 구조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뇌파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 뇌파를 분석해서 유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뇌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대뇌 피질에서 나오는 파긴 하지만 그게 변형계나 이런 치상이나 이런 밑에 본능의 뇌에 의해서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파 자체가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뇌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뇌파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유형을 뇌파를 통해서 이제 조금 분석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돌발 질문. 네. 우리 교수님 두 분은 좌뇌형이세요, 우뇌형이세요? 저는 좌뇌형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좌뇌형이고요. 공부 잘하셨군요. 또 이성적이냐 또 감성적이라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좀 감성적인 좌뇌형이면서 감성적인 돼 있죠. 완벽하시네요. 뭘 것 같습니까? 완전 좌뇌형이셨는데 네.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살짝 우뇌형으로 가신 케이스 같아요. 네, 저도 거의 뭐 한 51대 4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의대를 온 사람들이 사실은 이과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좌뇌를 중심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옛날에 이제 사실 자연계 의대를 들어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 수학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고 이제 의대를 가서도 막 엄청나게 암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훈련 받는 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거. 비판이 약간 습관해서 분석과 비판이 약간 습관화돼 있어. 집에서 환영 못 받는 경우들이 많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내비게이션 TV와 함께한 소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내비게이션 TV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첨단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뇌파라든지 QEEG나 아니면 TPBM과 같은 이제 새로운 그런 건데 그런 것들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뇌발달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이론적인 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 시대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발달장애 명의이신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신경과 김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뇌유형과 이 뇌유형에 따른 아이들의 학습에 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좋은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